경매라는 게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비용을 다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도 내가 남기는 수익만큼을 더 싸게 사기 때문에 이거는 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친절하게 설명하는 시간. 경매라는 말이 그 단어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간에 돈 관계 정리가 안 돼서 법원이 중재해서 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화 시켜서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담보 설정을 해서 돈을 빌려주죠. 너를 믿을 수 없으니까 너의 뭔가 재산을 담보로 설정해. 돈을 안 갚으면 이걸 처분해서 현금화 시켜서 우리의 채권을 회수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딱 중재해 주는 겁니다. 그게 법원. 경매 입찰을 한다 그러면 어디 가죠? 법원에 가죠. 그러면 이 경매가 왜 돈이 되는가? 왜 돈이 될 수밖에 없냐면 가격을 사는 사람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경매를 제외하고 누가 가격을 정하죠? 매도자가 가격을 정하죠. 우리가 컴퓨터 살 때, 의자 살 때, 당근마켓에서 중고 그 물건을 살 때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가격 자체의 결정은 판매자가 하죠. 근데 경매는 사는 사람이 하죠. 거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사는 사람이 가격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짜리 컴퓨터인데 이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하이마트 가도 10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근데 경매장에 와서 100만 원에 입찰을 하실까요? 90만 원, 80만 원에 입찰을 하겠죠. 왜냐면 내가 남아야 되니까. 내가 남아야 되는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경매는. 왜? 내가 가격을 쓸 수 있으니까. 먹고 남을 만큼 쓰죠, 당연히. 90만 원을 써도 10만 원이 남는 거고 85만 원을 써도 15만 원이 남는 거죠. 그래서 경매는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떤 물건들이 나와 있는 걸 쭉 살펴봐요.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쭉 살펴본 뒤에 그 물건들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찝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여기가 좋은 아파트네 라고 해서 찝으면 안 되죠. 그 물건을 내가 샀을 때 책임 소재가 나한테 넘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권리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초보자들이 나가 떨어져요. 막 권리 분석 어렵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법원에서 발행해주는 품질 보증서가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책상을 살 때 이 품질에 대해서 보증을 해줘야 되죠, 판매자가. 그거를 법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법원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고 그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담당 법관의 도장을 찍어서 품질 보증서를 제공을 합니다. 그게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사실 보셔도 권리 분석의 80% 이상은 끝나요. 안전한 물건이 전체 한 70% 이상은 됩니다. 이게 안전한 물건이네 라는 것만 판단이 되시면 바로 가격 조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A라는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니까 한 5억 정도가 매도가 된대요. 뭐 예를 들면 10층짜리인데 내 거는 3층이에요. 그럼 내 건 좀 더 저층이니까 시세가 좀 더 낮겠죠. 보통 고층일수록 가격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층 기준으로 다시 조사를 합니다. 4억 8천이래요. 이 물건의 지금 최저가는 3억 5천입니다. 3억 5천에서 내가 조사한 4억 8천 이 사이의 값 중에 적정한 금액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팔 수 있는 금액이 4억 8천인데 여기서 빼줘야 되는 것들이 있죠. 취득세, 법무비, 등기 이전을 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인테리어비, 매도되는 기간 동안의 대출이자 이런 거를 쭉 비용들을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뭐 2천만 원이 들어갈 것 같다, 3천만 원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4억 8천에 매도를 하지만 3천만 원 비용 지출했으니까 4억 5천 이하로 써야겠죠. 전세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지금 4억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분위기 안 좋아도 전세가보다 싸게 받는 건 어렵거든요, 수도권은 특히. 그러면 3억 5천에 써도 승산이 없으니까 4억 이상을 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맞추는 거예요. 주변에 낙찰된 사례들이랑 인근 매각 물건을 보면 낙찰된 사례들이 나와요. 그럼 그 시기에 실거래들이 있겠죠. 그럼 비교해보면서 이 사람이 시세 대비 몇 프로 싸게 샀네, 그리고 몇 명이 들어왔네, 몇 프로를 썼네, 이거를 쭉 데이터를 나열을 해보면 이번에 들어갈 때 얼마를 써야 낙찰이 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좀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라는 게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비용을 다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도 내가 남기는 수익만큼을 더 싸게 사기 때문에 이거는 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초심자의 질문은 네. 4억 8천이 팔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리냐라고 했을 때 팔리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공인중개사가 팔린다고 하면 일단 팔리는 거예요. 팔아주겠다라고 하면은 팔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답을 할 때 보수적으로 답을 해요. 저희 수강생들이 그걸 반증을 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매각을 하고 있고,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걸 예로 들면 10군데 전화해봤는데 다 뭐 안 된대요. 그런 데는 정말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포지션이야? 2년 보유할 생각으로 월세, 전세 포지션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낙찰받은 물건 전세가보다 싸게 받았거든요. 전세 시세가 1억 3,500인데 1억 1,000에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 매매가보다는 무조건 싸게 산 거죠. 내가 2년 보유할 여력이 된다면 전세가보다 싸게 받아놓고 기다리면 그게 정상화가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에 파는 게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원래 보유를 2년 하는 게 기본이에요. 단타매도가 당연시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부동산이라는 건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남한테. 월세든 전세든 싸게 사놨으면 전세를 놔도 돈이 더 생기는 경우도 생기고요. 내가 전세보다 싸게 샀다면 내가 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미쳤다고 전세 1억 3,500 맞출 수 있는 물건을 매도자가 1억 1,000에 팔겠어요? 심지어 이게 경매
그거에 넘어가도 보증보험이 다 되는 한도 내에서 전세를 맞췄는데 풀피고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경매이기 때문에만 가능하고 일반 매매로 그렇게 하잖아요. 전세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일반 매매는 국토부 실거래 가격이 찍힙니다. 그게 찍히는 순간 이 집은 그 가격 이상으로 전세를 못 맞춰요. 깡통이라고 해서. 경매는 실거래 안 찍힙니다. 그래서 전세를 풀피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배워보신 분들은 네. 경매를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돈이 안 묶이고 집을 팔면 무주택자가 다시 되니까. 아파트 갭 투자하면 1주택, 2주택을 2년 동안 갖고 가야 되죠. 갭 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 동안에 묶여 있는 거죠. 명의가. 세 번째 주택을 살 땐 취득세가 8%, 12%인데 어떻게 사겠어요? 근데 경매는 싸게 사기 때문에 바로 팔아도 돈이 되고 전세를 맞추게 되면 주택수는 유지가 되겠지만 돈이 더 생기죠. 그렇죠.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그 두 개예요. 돈이 없거나 다주택자라서 취득세 12%를 내야 되거나. 근데 경매는 이 두 개를 다 깰 수 있잖아요. 단타 매도를 해서 명의를 다시 무주택 1주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취득세 중과가 없는, 그리고 투자금이 없는 거를 단타 매도를 함으로써 자본금을 불려 나갈 수도 있고 전세로 둠으로써 풀피를 맞출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풀피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이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높았던 전세를 낮춘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126%로. 과거엔 150%였던 게. 그걸 강제적으로 눌러놓은 거에 그거에서 더 싸게 샀는데 더 내려갈까? 이러면 진짜 터집니다. 떠낮춘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 부작용들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한번 배워놓으면 이게 평생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입찰하는 물건이 끝나고 나면 내일 물건이 또 있죠. 내일 모레 입찰하는 게 또 있죠. 매일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경매 지식을 하나 배워놓으면 매일같이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이 계속 새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사실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인을 할 때도 코멘트를 쓰거든요. 부동산 경매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지속하다 보면 저절로 그 사다리에 올라타게 된다는 거죠. 구조상. 저희 카페에 이제 낙찰 받았어요 게시판에 오시면 이제 낙찰 사례들을 누구나 이제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수증도 공개를 하고 있고 주소까지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12월 29일 오늘이 업무일 기준으로 마지막 날인데 낙찰 사례가 지금 벌써 2페이지까지 갑니다. 와, 낙찰 사례 진짜 많다. 그러면 12월 달에 낙찰 사례만 26건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교육을 해줘도 절대로 이렇게 낙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례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이분들이 돈이 된다는 걸 조사를 하신 거고 교육을 충분히 받으셨고 평생 질문 이런 거를 받고 있지만 한두 번 낙찰을 받으면 그게 반복이기 때문에 물어볼 것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정규 강의 커리큘럼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 모르는 것들은 제가 다 일단 넣어놨고요. 주에 1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6일이 비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해서 이 경매가 루틴화 될 수 있도록 제가 미션을 다 드릴 겁니다. 물건 검색, 권리 분석, 배당표 작성하는 거, 그리고 시세 조사하는 거, 전화 조사하는 거, 임장 가는 거, 이거를 주차별로 미션에 다 넣었으니까 7주 교육이 끝이 아니라 7주 교육을 하면서 평일에도 계속 빡세게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이 7주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이제 자동적으로 경매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경매 낙찰 받고 나서 그럼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후의 프로세스, 뭐 저한테 피드백을 받는다던가 인테리어, 명도, 법에 관련된 질문들, 법무사님도 단톡방에 계셔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질문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7주 교육 과정에 들어오시면 후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한 채만 낙찰을 받아도 1,000만 원 이상은 벌게 되실 거예요. 그 1,000만 원으로 멈추겠어요? 계속 할 건데 1,000만 원이 두 개가 되면 2,000, 3,000, 4,000, 그리고 나중에는 뭐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 3,000만 원짜리도 보겠죠, 한 번에. 2024년도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분위기 안 좋아질수록 경매 시장은 더 호황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물건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경매를 배워놓으면 내 돈을 지키는 지식뿐만 아니라 투자해서 돈을 버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저는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에도 굉장히 큰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기회를 충분히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